지금 이제 이게 예전에 나온 얘기이긴 합니다만 지금 사실 이게 농약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많은 정책이라든지 관리는 앞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건강이라는 측면은 거의 배제된 채 거의 생산자 이 사람들이 다 이 헤게모니를 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 뭐 회의를 가봐도 누구 하나 농업인들의 건강을 우선시하거나 그런 어떤 그 우선권에 두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농약 판매 제조사들이 거의 목소리를 다 내고 있어요. 실제로 농약도 이름이 바뀌었어요. 작물 보호제입니다. 원래요? 원래 농약을 안 써. 네, 농약을 작물 보호제로 바꿨어요. 작물 보호제. 어유 진짜 얼마나 이름이 뭔가 모호하고. 예. 담배 피시면 아실 거예요. 담배에 마일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일드를 사용 못하게 됐어요. 국민들의 어떤 그런 그 판단에 혼란을 줄 수가 있다. 마일드는 뭔가 순하다는 거죠. 옛날에는 아니 독약 중에 순한 독약이 어디 있어? 독약은 다 독약이지. 그 담배도 마일드라는 말을 못 쓰게끔 규정에 딱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일드가 다 없어졌죠. 지금 작물 보호제라고 이름을 자기들이 바꿨어요. 아 우리 이제 하도 농약을 이제 많이 두드려 맞으니까 이거 좀 우리 포장을 좀 새로 하자. 독약인데 독약을 이쁘게 더 포장을 하자. 작물 보호제로 하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이거랑 뭔가 일맥상통하지 않아요? 이 농약 허용 물질 목록 관리 제도. 이거 얼마나 거창합니까? 잔류 농약 검사를 제대로 해서 국민들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 농약이 조금이라도 검출되는 어떤 농작물도 시판 유통되지 않도록 국가가 관리하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농업인. 그죠? 농업인은 없는 거예요. 농업인은 없는 거예요. 작물 열심히 보호하겠다. 작물 농약을 통해서 해충, 벌레, 그죠? 여러 많은 유독성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이 작물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작물을 보호하겠다. 농업인은 빼고, 그죠? 이게 현실인 거예요. 이게 현실. 농약 사용이 사실은 줄지 않습니다. 이게 이 농지는 이제 조금씩 아마 왜냐면 이제 도시화도 되고 많은 이제 개발이 되면서 농지는 조금씩 줄지만 농약 사용량은 줄지 않는다. 이건 우리나라만의 얘기가 아니고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약 사용이 뭐 우리나라도 이런 실정인데 외국은 오죽하겠습니까? 똑같은 입장인 거죠. 이 좁은 이 농지에서 뭔가를 계속 뭔가를 하려면은 뭔가를 줄 수밖에 없다. 사용자들의 어떤 여러 가지 규제, 법적인 내용 이거보다는 실제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잔류 농약의 검사를 해서 뭔가 문제가 되면은 시판을 못하게끔 규제를 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소비자들이 농약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제품들은 소비를 안 합니다. 그럼 생산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친환경, 무농약, 유기농 가격이 비싸요. 그죠? 가격이 이게 이 농약 치는 거하고 뭐 유기농만 들어가면은 가격이 두 배, 세 배는 뭐 그냥 뛰지 않습니까? 일반 소비자들이 알면서도 그 가격 극복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살림, 그죠? 뭐 그다음에 이제 자연드림, 뭐 초록, 뭐 이런 이제 유기농 전문 메이커 회사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유기농, 무농약은 그나마 좀 덜한데 유기농은 그 기준이 더 강화됐잖아요. 몇 년 동안 아마 대학 그게 이제 사용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이제 조건에서 아마 재배된 것이 이제 유기농이 될 테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 소비자들이 그런 판단을 하고 사용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야 될 텐데 거기에는 역시 비용이 경제적인 부분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산 단가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이게 농약을 친 제품과 치지 않은 제품들 간의 간격이 좁아져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정도면은 차라리 이거보다는 이게 낫겠다.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거는 뭐 따지고 가시고 할 것도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어디 가서 느꼈냐면은 일본에 이제 이런 그 현장을 가서 거기에 이제 대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이제 현장을 보고 갔더니 거기서 이제 지금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들이 농약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농촌 현장에서의 어떤 그런 재배 과정에서의 어떤 그런 제한이라든지 어떤 치는 환경 이런 것들이 정말 일본이 교과서적으로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촌 현장에 이제 차를 몰고 이제 지나가는데 이 사거리 같은 그런 데서 누군가가 빨간 깃발을 들고 있어요. 마치 우리 그 점집 같은 그런 깃발을 제나무 끝에다가 빨간색 깃발을 이렇게 풀러기는 그거를 이렇게. 근데 모퉁이를 돌아가니까 거기도 누군가가 또 그걸 들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 뭐냐? 도대체 뭐 동네에 무슨 행사가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이제 그 현지 이제 거기 관계자한테 여쭤봤더니 저게 뭐냐 했더니 저게 바로 내 귀퉁이에 깃발을 다 들고 있을 거다. 그 얘기는 그 귀퉁이 안에 농약을 친다는 신호예요. 그러니 자 깃발이 있는 안쪽은 농약을 치니까 피해가라. 혹시 우리나라에서 그런 적이 본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죠? 지금 더 큰 문제는 드론이에요. 드론으로 농약을 치는데 이 드론 농약은 또 문제가 되는 게 바람 방향을 예측할 수도 없고 옆에서 농약을 드론으로 혹시 친다고 하면은 내가 선택권이 없어요. 거기에 날아오면 그냥 다 들어맞는 거예요. 그냥. 나는 여기 유기농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드론으로 뿌리면은 말짱 도루묵이. 근데 그거를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뭔가 확실한 그게 없어요. 이게 참 굉장히 이건 심각한 문제이기도 한데 그래서 드론에 의한 어떤 그런 그 원치 않는 그런 이제 피해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앞으로도 점점 더 아마 많아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농약을 치든 안 치든 또 그것을 사용하든 안 하든 중요한 거는 그것을 뭔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느냐 또 그걸 규제를 또 할 수 있는 데는 누가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사회적 합의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농약 사용은 절대 줄지 않고 있다. 그래서 경작을 하는 그런 이제 농지에서 사용량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색깔이 좀 진하죠. 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산이 거의 한 70, 80% 되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거기서 또 굉장히 우리 어르신들이 또 부지런하다 보니까 그죠? 이제는 옛날에 농한기, 농번기 이런 개념이 없잖아 이제는 1년 내내 농번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뭔가 쉬고 뭐 준비하고 이런 게 예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농촌 현장이 바빠졌고 힘들어졌다. 사실 이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명확하게 그걸 구분할 수 있는 기준 잣대는 없습니다. 이 급성 중독과 만성 중독을 구분하는 것은 언제 농약에 노출이 돼서 무슨 증상이 어떤 문제가 얼마나 빨리 아니면 얼마나 오랫동안 후에 생기느냐 그 수준에 따라서 이제 중독 증상을 나눠주는데 실제로 이게 여기 보시면은 아직도 합의된 우리가 어떤 질병의 어떤 그런 기준을 우리가 따질 때는 진단 크라이테리아, 진단 기준이 다 있어요. 어떤 병에 따라서. 근데 이런 이 농약 중독까지 특히 뭐 당뇨 같은 경우도 그렇고 혈압도 이제는 120에 80이에요 기준이 그죠? 당뇨 같은 경우에는 뭐 140 그리고 뭐 공복 혈당 재면은 지금 현재는 거의 105, 100까지 내려왔어요 수치 자체가 점점 내려갑니다. 간 기능 수치도 기준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데 농약 중독은 그렇지가 않다. 그러다 보니 이 농약 중독과 관련되어 있는 급성 중독 여기 보면 몇 시간 급히 이게 이제 방광기가 농약이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체내 소변 검사할 때도 적어도 이틀, 2, 3일 안에 농약을 쳐야만 소변에서 뭔가 의미 있는 수치가 나와요. 이게 이제 일주일이 넘어가면은 사실 또 수치가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 특히 6월, 7월, 8월, 9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치지 않습니까? 일주일 내지 10일마다 아마 농약을 치실 것 같은데, 그죠? 그때는 워낙 이제 무더운 여름철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이제 병해충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농약 치는 어떤 주기가 짧아요. 그래서 그때는 언제 사실은
채취를 해도 어느 정도 수치가 계속 체내에 남아있죠. 그래서 그것 때는 이제 저희가 농약을 언제 치느냐 그 시점보다는 얼마나 많이 노출됐냐 횟수를 이런 걸 따져서 이제 저희가 진단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급성 중독과 만성 중독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기준 합의점은 없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증상들입니다. 이게 농약을 치고 난 다음에 바로 직후에 뭔가 이제 예전과 다른 그런 증상들이 나타났다. 그럼 이거는 농약으로 인한 급성 중독 증상이 아닌가. 근데 이제 만성은 좀 다르죠. 왜냐면 이걸 만성은 여기서 만자는 거의 단위가 그 10년이 넘어가는 겁니다. 사실 이제 우리 어르신들 농사 짓는 기간을 보면은 감히 연수로 따지기가 어려운데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발전이 70년대부터 생겼잖아요. 새마을운동도 그때부터 생겼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많은 대량 생산을 농지에서도 이제 할 때 그때 농약이 기하급수적으로 사용이 늘어나 70년대 중반 이후부터. 그래서 농약을 이제 많이 노출이 되는 시기가 우리나라 같은 70년대, 80년대 그 이후로 이제 급격하게 늘다가 이제 독성 농약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용을 시판. 예를 들어서 그라목손 아시죠? 이거는 뭐 아주 맹독성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그라목손 음독 응급실에 이제 농약 음독으로 오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다 그라목손에 따른 건데 2011년, 12년부터 시판 금지됐어요. 그러면서 사용이 급격하게 이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지금 또 응급실에 가끔씩 실려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라목손. 왜? 그때 이제 시판 금지될 때 이만한 농약을 찾을 수가 없다는 제 어르신들의 이제 이 판단하에 사재기를 하셨어. 사재기를. 지금 또 농가에 가보면은 그라목손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라목손 자체가 이제 많이 줄긴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 만성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암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암이라고 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질병들, 병들 중에서도 그 심각도라든지 그 위중성이라든지 그것이 끼치는 여파가 사실은 굉장히 크죠. 그래서 농약으로 인한 이 암 굉장히 이제 무서운 그런 내용인데 이게 이제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시간을 거쳐서 그것이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저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 관리를 충분히 계속 해야 되는데 참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 지금 여기 보면은 세계보건기구에서 농약 중독에 대한 증상, 특히 이거는 이제 경도 약한 거죠. 이건 중간, 이제 심각한 건데 여기 보면은 이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메스꺼움이에요. 농약병 이렇게 딱 따서 맡아보면 막 굉장히 메스꺼고 막 이 구토 막 이런 오심이 생겨요. 근데 그거는 농약 성분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일부러 구토 유발제를 넣어놨어요. 왜? 이게 농약이라는 거를 뚜껑을 따는 순간에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겉으로 병에는 모르는데 뚜껑을 딱 따는 순간에 냄새가 아주 메스꺼운. 그거는 농약의 독성 성분에 의한 냄새가 아니고 일부러 이게 농약이라는 거를 냄새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구토 유발 성분을 넣어놓은 거니까 이거는 농약으로 보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건 그냥 그 자체로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목이 따갑다든지 제일 제 주증상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땀, 콧물, 눈물, 뭔가 우리 얼굴에 보세요. 얼굴에 이 뭔가 외부로 연결되어 있는 구멍이 있는 기관들이 있죠. 눈, 코, 입, 귀, 그죠? 이런 외부로 연결되는 기관으로 뭔가 분비물이 많이 나와요. 콧물, 땀, 여기 충혈되고 눈물이 많아지고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신경계, 부교감 신경이 이제 자극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많은 증상들이에요. 이게 이 농약 중독에 따른 가장 대표적인 이게 이제 유기인계 농약의 증상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약 중에서도 유기인계 농약이 약방의 감초처럼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성분들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중동도부터는 증상이 더 심해지죠. 뭔가 이 눈에 보이는 것도 뭔가 좀 흐릿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호흡도 좀 하기가 어려워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중독 증상이 나타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경도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농약을 좀 심하게 뿌리고 나면은 누구나 느끼는 증상이에요. 근데 다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요. 그냥 아이고 오늘 좀 피곤했나 보다 넘어가요. 적어도 중등도 이상부터는 아 이거 병원에 가봐야 되나 이래 생각하죠. 그 다음에 뭐 중증도는 당연히 병원에 오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농약 중독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록 중증도에도 오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은 병원에서 이제 대략적인 치료를 하고 나면은 상당히 좀 좋아져서 이제 훌훌 털고 그 다음 날이나 며칠 후에 퇴원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음독으로 나타나는 증상하고 달라요. 중독은 그래도 이제 피부라든지 코, 입으로 이제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양 자체가 음독에서 마시는 그 양하고는 비교할 수 정도로 적죠.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는 게 그렇게 아주 막 드라마틱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이제 이런 그 직업병 연구소에서는 농약 중독을 이제 어떻게 봤냐면은 자, 인과성을 따지는데 노출과 건강이 같이 노출이 얼마만큼 있었고 그로 인한 건강이 얼마만큼 있었냐에 따라서 실제로 인과성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1점 세 항목이 모두 1점인 경우에는 이렇게 1점이죠. 그러면은 확실하다. 농약 노출이 2점인데 건강 영양만 2점. 하나하나 2점, 2점인 경우에는 그냥 요거는 좀 약한 거. 세 개가 다 있으면 3점이죠. 그래서 이게 점수에 따라서 뭔가 구분을 하는 이런 이제 구분법도 있긴 합니다만 사실 이것도 편의적으로 이제 했던 거니까. 그래서 이 농약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다 몰려 있어요. 증상들이. 근데 이게 이제 언제 나타나느냐?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죠. 우리가 담배 피는데 100명이 담배를 피는데 100명이 전부 다 폐암이 생겨요. 그럼 그 다음날 담배 피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담배 피는데 사실 그 중에 한 20-30명밖에 담배를 안 피워요. 그러면은 뭐 지금 이 담배 성분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다른 요소들도 있죠. 특히 이제 이 국제암연구소에서는 대기오염 이것도 1등급이에요. 발암물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여러 많은 우리가 뭐 한 가지에만 노출되는 게 아니니 지금 이 농약 같은 경우도 실제로 뭔가 여러 가지가 같이 혼합되는 경우에는 훨씬 더 그 위중도가 올라가요.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실제로 담배 피는 것이 어쨌든 문제가 명확하다. 그러면은 담배는 다 끊습니다. 근데도 아직까지도 담배로 인한 것이 실제로 얼마만큼 암을 일으키느냐. 이거는 사실 명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염려하는 것보다는 훨씬 적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의학계에서는 가장 명확한 발암 물질 하나를 꼽는다면 그건 담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발암 요인들, 물질들 중에서 가장 확실한 그 요인을 꼽는다면 그건 담배예요. 그래서 의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질병들 중에 역학 모든 질병 설명하는 처음에 개요에 항상 들어가는 항목이 담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암, 그 암들 중에서도 원인들 중에 담배가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물론 이제 담배가 한 200가지 정도 되는 물질의 복합제니까 뭐 그 각각 성분에 따라서 이제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단일 인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스모킹, 담배로 인한 건강 영향이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원인들 중에서도 가장 탑이다. 근데 요즘에요, 그 언론에서 많이 나온 게요, 그 담배 피는 남성보다 지방에서 요리하는 여자분들이 폐암이 더 많이 걸린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지금 주목되는 게 미세먼지예요. 초미세먼지. 그거 이제 조리 과정 중에 조리 과정 중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방향족 탄화수소 이런 물질들이 pH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암과 관련되어 있는 물질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급식조리원 우리 저 학교 보면은 이제 그 급식조리원들이 아주 그 뭐 300명, 400명 이 급식 인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그 조리 과정 속에서 요즘 애들이 또 풀만 주면 또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고기, 육류나 튀김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 조리 과정이 다 대부분이 말씀하신 이게 이제 제대로 된 그 환기 시스템이 있냐? 부족하거든요. 그 시설 개선하는데도 돈이 많이 드니까 그걸 교육부에서 사실은 다 지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오랫동안 그런 급식 조리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그분들도 이제 교육부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PET-CT를 찍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건강검진 제도 자체도 지원이 안 됐는데 요즘에는 그런 이제 PET-CT를 찍어요. 이게 호흡기. 예. 그래서 거기에서 찍다 보니 예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많은 그런 병변들이 지금은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뭐 이것이 이제 뭐 담배 피는 사람과의 위험률을 따지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어쨌든 지금 어떤 특정 직종에서의 어떤 건강 문제 지금 올해부터는 엑스레이 이 촬영, 폐 이제 단순 흉부 촬영 이것도 이제 없어지고 폐 기능 검사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55세, 65세 1년에 한 10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왜 그게 들어왔냐 하니까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 그게 이제 요즘에 굉장히 심각해지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담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먼지가 많은 곳에 산다든지 대기 오염이 심각해진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이제 과거에 그런 이제 분진이 발생되는 그런 상황에서 노출됐던 분들이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급격하게 폐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걸 과거에는 그걸 제대로 진단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의료비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부담이 증가하니까 이제 국가 건강검진 제도 개선위원회 이런 데서 이러면은 엑스레이에서 사실은 이상 소견 발견하기는 그렇게 흔하지가 않고 설령 발견한다 한들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반면에 폐기능 검사를 통해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여러 가지 많은 비용이나 사회적 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비용 효과 대비 측면에서 뭔가 이제 뭔가 이 진단에 아주 이로운 결과가 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아마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농약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조기에 뭔가 진단할 수 있고 또 뭔가 이 건강 수준을 빨리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느냐 사실 그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한데 어쨌든 지금 이 만성 노출을 우리가 하는 경우에 개인 건강 수준에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다. 이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이제 암 종류를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명확한 이게 그룹 이제 1, 2A는 이거는 바람이 좀 있을 수가 있겠는데 굉장히 이제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룹 2B는 그보다 좀 더 떨어지는 거죠. 이거는 이제 바람성이 있을까 이렇게 좀 굉장히 의문이 가는 확실하지는 않은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국제암연구소에서 이제 확인된 그룹 1 이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속에 유기염소 이런 TCDD 뭐 이런 거 다 이제 금지가 됐죠. 이거는 지금 또 빨간 거는 지금 또 시판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다이아지만 이거는 이제 말라티온 요거는 다 이제 금지가 됐고요. 이 글리포세이트가 마치 모든 종합 감기약에 아세타미노펜이 다 들어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글리포세이트는 모든 제초제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야말로 이 글리포세이트야말로 정말 이 농약의 가장 핵심입니다. 이 글리포세이트가 사실은 이제 좀 이게 개발된 그 유래를 보면은 원래 저 글리포세이트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독일계 이제 바이엘 회사로 이제 인수가 됐는데 저 농약을 처음 개발했던 회사가 저거를 이제 알게 된 거는 저게 이제 막힌 파이프 배관이 이제 예를 들어서 녹이 슬고 막 이러면은 그걸 이제 뭔가 우리가 뜨레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를 뚫어주는 그런 기능을 했던 성분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우연히 뭐 이렇게 쓰다 보니 이거 풀들이 다 죽네.
이러면서 이제 이 글리포세이트가 이제 농약으로 이제 70년대 그리고 80년대 넘어가면서 엄청난 이제 획기적인 농약으로 이제 인정을 받으면서 아주 뭐 농약계에서는 거의 뭐 약방의 감초입니다. 개주제입니다. 비선택스 제주제가 있어요. 모든 살아있는 풀들은 다 죽습니다. 단 한 가지는 안 죽어요. 요게 이제 농약, 그건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농약의 작용이 여기 보면은 제가 아까 눈, 코, 입, 뭐 땀, 그죠? 콧물, 그죠? 눈물. 이게 지금 이 신경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게 하나를 이렇게 꼬집었어요. 그럼 그 아픈 게 손을 떼면은 그냥 아픈 게 없어지잖아요. 그 얘기는 내가 이렇게 만지는 꼬집는 순간에 신경 전달 물질이 딱 분비가 된과 동시에 분해 요소가 와서 잽싸게 이 신경 전달 물질을 없애줘요. 그래야 내가 지금 손을 뗐는데도 계속 누군가가 이걸 누르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안 되잖아요. 신경 전달 물질은 딱 전달하고 바로 없어져요. 그게 지금 현재 우리 이제 인체 신경의 이제 구조인데 지금 신경 분해 물질이 이게 이 농약 때문에 안 없어집니다. 분해 물질하고 이 농약하고 서로 경쟁을 해가지고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신경지 전달 물질이 신경 말단에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딱 꼬집고 나면 그걸 끝나야 되는데 한 번 꼬집었는데 계속 꼬집은 것처럼 느낌이 남아 있는 거예요. 지속적인 어떤 그런 과도한 신경 자극 증상이 계속 그래서 이게 이제 부교감 신경이 계속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콧물, 눈물, 막 이런 땀나고 막 이런 것들이 바로 저런 증상입니다. 근데 유기염소계나 피레스로이드는 좀 덜해요. 이거는 이제 충분히 뭔가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신경 전달 물질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요거는 이제 작목별에 따라서 농약 중독 증상이 다르다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이 이제 요즘 변은 뭐 농약 요즘에 딱 거의 한 3번 정도 뿌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근데 주로 이제 뭐, 농지에는 아마 이 넓은 이제 농지에 사람이 예전처럼 막 이렇게 약줄로 뿌리는 경우는 거의 없고, 드론을 하든지, 그죠? 뭔가 이제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는 거고.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 뭐 아시다시피 과수 노지가 제일 많죠. 물론 이제 시설 하우스도 일부 있긴 합니다만, 근데 이제 파란색이 남자고 빨간색이 여자인데 이게 좀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다. 과수하고 노지가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좀 왜 그런가.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언제 분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노출되는 양상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살포 당일날 하면 당연히 남성이 높죠. 농약을 직접 하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살포한 이후 그 다음날 또 그 다다음 날에 과연 누가 들어가냐. 농약 뿌린 이후에 실제로 작업은 누가 하느냐. 바로 키포인트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성인들이 저렇게 농약 살포만 봤을 때는 당연히 남성들보다는 적은데, 실제로 농약의 중독 증상을 우리가 따져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차이가 없더라. 그렇다면 여성들이 노출되는 양상이 남성들과 좀 다른 특성이 있지 않냐. 이런 이제 결과를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여기 보면은 이건 설문입니다. 이게 한 16가지 이제 설문 정상에서 해당되는 사항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봤더니 역시 이제 노지가 제일 많죠. 근데 오히려 보면은 전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들보다 더 많고, 이건 이제 여성들이 가지는 이제 뭔가 신체 불편이나 통증이나 이런 쪽에 민감도가 남성들보다는 좀 더 민감하죠. 남성들은 사실 뭐 대충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데, 여성들은 굉장히 이제 섬세하게 표현을 이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여성들이 좀 이제 더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우리 농약을 우리 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만 한 게 아니라 환경부에서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도 소변에서 이런 그 피레스로이드 3PBA 농약 검출 검사를 해요. 환경부에서. 지금은 이제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이름을 바꿨습니다만, 지금 이 제일 왼쪽에 있는 게 14년도, 그 다음에 17년도,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평균인데, 남성들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그죠?
이게 훨씬 더 높죠. 뭐 더 높아. 이 농업인 남성들이 17년도로 조금 더 줄어도 이건 우리나라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인구 집단에 비해서 소변에서 농약 검출이 농업인들이 이게 제일 오른쪽이 이게 남자 일반인, 여기 여자 일반인인데 보다 맨 왼쪽에 있는 농업인들, 남성 농업인들이 여성 농업인들 보세요. 훨씬 더 높아요. 이걸 보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왜 여자들이 더 높지? 이런 내용이 농약 살포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농업 전반적인 작목 과정에서의 농약 노출 이게 얼마만큼 찬스가 더 많으냐 이제 이걸 봐야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이 파라코트가 바로 그라목선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는 월등히 이거는 뭐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고 글리포세이트, 글리포시네이트 이 글리포세이트 계열이 압도적으로 지금 현재는 많습니다. 근데 저거는 양 자체가 예전에 그라목선 파라코트보다 훨씬 더 많아요. 예전에는 뭐 아주 조그만 양으로도 독성이 나타나는데 글리포세이트는 거의 100cc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건 잘 죽지도 않는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고생하는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지금 이 현재는 이 글리포세이트, 글리포시네이트가 건수로는 제일 많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다음에 네오나 농약품도 역시 마찬가지로 음독이 제일 많죠. 이게 이제 잘못하거나 뭔가 농약 살포 중에 있는 경우는 여기 보시면 7%, 4%로 상당히 좀 적습니다. 의도적이 거의 아마 80% 넘어가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도적 방문이 제일 이제 복용이 제일 많다는 걸 보여주고. 이거는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글리포세이트를 처음 이제 개발한 회사가 몬산토고요. 이 회사가 이제 독일 바이에르 회사에 이제 인수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몬산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약을 주로 이제 판매하는 회사이기도 하지만 사실 저 회사는 종자 회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 말이 있죠. 프린트를 만드는 회사들이 있긴 한데 프린트 가격은 얼마 안 돼요. 그 프린트 회사가 돈을 벌어들이는 수익은 뭐가 돈이 되겠어요? 잉크, 토너 이게 이제 돈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프린트는 기계나 하나 사놓으면은 계속해서 뭔가 소모품이 돈이 되는 거니까 그 잉크, 토너 이게 이제 그 회사 입장에서는 수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린트 기계는 그냥 얼마 안 해. 그 레이저 프린터 같은 경우는 토너 하나만 해도 색깔별로 하면은 엄청 비싸거든요. 이 몬산토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글리포세이트를 제가 이제 비선택성 제초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게 이제 뿌리는 즉시 왜 항공방지 하잖아요. 비행기에다가 이제 그 미국의 그 넓은 땅 거기 옥수수 밭이라든지 뭐 이런데 농약을 쫙 뿌릴 때 그 농약이 뿌려지는 곳에 있는 모든 생물, 식물, 풀 다 죽습니다. 근데 딱 하나만 살아있어요. 뭐? 옥수수. 몬산토에서 판 옥수수는 살아있어요. 왜?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저 글리포세이트 내성을 가진 종자를 개발해서 그거를 파는 거예요. 농약은 수익이 사업이 별로 안 되는 종자입니다. 종자. 저 특정 농약의 내성을 가진 종자를 개발을 해서 그 종자를 판매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예전처럼 뭐 어떤 뭐 농약이 뭐가 좋냐 필요가 없죠. 모든 건 다 죽이니까. 단 거기에 내성을 가진 종자 하나만 딱 살아있으니까. 이거는 뭐 농사 짓는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식은 죽먹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이 몬산토 글리포세이트가 그런 위세를 20-30년 동안 누려왔죠. 지금 이거는 이제 유럽에서 이게 상계리제 글인데 농업인들이 이 글리포세이트 계열을 이제 국가가 판매를 금지를 해요. 그래서 농업인들이 우리 이만한 농약 이제 어디 가서 구하냐? 농사를 어떻게 지어라? 항의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이 글리포세이트가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어디에 간들 글리포세이트는 다 마음대로 살 수가 있어요. 이 글리포세이트 바이엘 지금 현재는 이제 인수가 바이엘 회사로 바뀌었고요. 이게 원래는 아까 여기 보시면 라운드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라운드업. 이게 상품용으로 74년부터 이제 판매가 시작이 됐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이 한 750여 가지 농약이 들어가 있는 성분이고 국제암연구소에서는 발암 가능성이 있는 두 번째 발암 물질로 등급을 매겨놨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그죠? 근데 지금 이거는 사실 굉장히 논쟁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미국에서는 발암성이 없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지만 뭐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이 국제암연구소가 어떤 기관입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 소속의 암과 관련된 인간에서의 암과 관련된 모든 자료, 모든 데이터, 이런 여러 가지 역학적인 자료 전부 다 집대성에서 발표하는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입니다. 현재 우리 지구상에서는 IARC가 국제암연구소가 그만큼 이게 굉장히 공신력 있는 기관인데 거기에서 두 번째 그룹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예전에 제안을 한번 하긴 했습니다만 풀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글리포세이트의 맹독성, 독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짜 이게 보세요. 이게 지금 IARC 표를 제가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자 보세요. 글리포세이트가 지금 현재는 두 번째 그룹에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로. 두 번째 글리포세이트 들어가 있는데 자 글리포세이트가 들어가 있는 농약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여기서 혹시 아시는 이름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 6인제 다이아지논이 들어가 있긴 한데 이것도 두 번째입니다. 이런 농약들이 지금도 시판이 되고 있어요. 저거는 백혈병입니다. 이거는 백혈병이고요. 글리포세이트 가지는 여러 가지는 비호진기스 림프종, 악성 종양, 악성 림프종입니다. 자, 이거는 그냥 종양이 아니에요. 저 비호진기스 림프종은 그야말로 진단과 동시에 사실은 이 5년 생정이 굉장히 짧습니다. 학생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이가 빠르고 생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특히 나이가 젊을수록 저게 독성은 굉장히 강한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는 저렇게 지금 돼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이거 뭐 괜찮겠지? 이렇게 우리가 아주 여유롭게 생각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지금 이렇게 많은 농약에 이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지금 제초제 안 쓰는 분이 누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우스 주변에도 잡초 제거하려고 뿌려요. 논둑에도 뿌려요. 논 안에는 드론으로 한다지만 논둑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등짐을 해서 다 뿌리거든요. 그럼요. 이거는 뭐 우리 저 텃밭 하시는 분들도 아마 농약 고추 이런 데 아마 뿌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덩치명으로 해서 제일 많이 써요. 이게 지금 제초제입니다. 이게 지금 아무런 제약이 없이 지금 저 독성 있는 농약을 그냥 뿌리고 있는 게 지금 현재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이게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재판에서 이 몬산토가 지은 죄를 자기들이 알고 있어. 그래서 야 우리 화해하자. 그래서 미국 정부에다가 얼마를 내냐. 이게 지금 한 건의 피해 보상이 22억 5천만. 물론 이제 뭐 항소를 하긴 하겠지만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보면은 이 라운드 이거 5만 건 이상의 이 사건에 대해서 이게 이제 우리 좀 그 하자. 이거 우리 기타금으로 이거 낼 테니까 그게 이제 돈 액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몬산 78년도에 몬산토가 이제 바이엘로 인수가 됐죠. 근데 미국에서 그동안 16만 5천 건에 대해서 소송이 직면이 돼 있어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2020년에 뭐 96억 달러의 합의를 했는데 이 합의에 대해서는 또 실패했다고 돼 있고 여전히 이제 5만 건, 96억 달러면 100억 달러잖아요. 얼마입니까? 100억 달러. 그게 조 단위가 넘지 않습니까? 그죠? 거의 아마 14조, 15조 뭐 이 정도 되겠죠. 그 정도 돈을 이 회사가 멀쩡한 회사가 내고 뭔가 합의를 하자. 우리 교통사고 합의하는 것처럼 우리 그 돈 낼 테니까 우리 소송된 거 좀 지워달라. 이런 거거든요, 지금. 자기들이 죄가 없으면은 못하러 저 막대한 돈을.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실정인데, 어쨌든 지금 농약이 건강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이제 급성 농약은 그야말로 농약을 살포한 이제 바로 증상이 나타나니까, 그죠? 이거는 이제 큰 뭐 우리가 연결성을 짓는 데 큰 제약이 없지만, 만성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만성은 내가 10년, 20년 전에 무슨 농약을 얼마나 뿌렸는지 그거 기록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내가 지금 가계부 쓰는 것처럼 농약 사용 가계부 쓰는 분들 거의 없죠. 20년, 30년 전에 농약을 어떻게 얼마나 뭘 했는지 성분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때 사용한 농약이 지금 팔냐? 안 팔죠. 그래서 이게 이 농약 노출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다 이제 요 AH에서는 이제 미국이고요. 이쪽은 다 이제 프랑스, 유럽 쪽입니다. 여기서는 과거 농약 사용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0년 뭐 이상 농약을 얼마나 어떻게 썼는지 전부 다 기록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누적 노출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얼마나 있었는지를 보고 건강에 대한 영향을 이런 조사 시스템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이제 하려다가 우리는 잘렸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일 아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